부록 1. 꿈의 공식 R은 VD 사용 설명서. 나는 그동안 VD 기법을 실천한 독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다. 질문들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문답 형식으로 풀어나가 보겠다. VD 기법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VD 기법은 서구의 전설적인 자기계발 작가들이 만들었다. 이들은 호텔 벨보이로 시작했지만 세계 각지에 250개 넘는 호텔을 세운 호텔왕이 된 홀란드 1등 같은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진을 바라보면서 생생하게 꿈꾼다든가 꿈을 글로 적는다든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작가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VD 습관을 소수의 추종자들에게 전수했다. 그랬더니 이변이 벌어졌다. 추종자들이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작가들은 이 놀라운 성공 기법을 대중적으로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진 VD, 장소 VD, 소리 VD, 글 VD 같은 기본적인 VD 기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작가들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강렬하게 VD할수록 성공 또한 빠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최면의 원리를 VD 기법에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동영상 VD, 정신의 영어관, 파티 VD, 상상의 멘토링, 상상의 회의 같은 고급 VD 기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VD 기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은행으로부터 이 사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대출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당신은 이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끝까지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은가?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아니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출해 주겠다는 은행이 나타날까지 계속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것인가? 윌터 디즈니는 320곳이 넘는 은행 및 투자회사로부터 투자 거절을 받았다. 디즈니의 사업 계획서를 읽은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 사업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당신의 투자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끝까지 도전했고 마침내 투자를 받아 디즈니랜드를 세울 수 있었다. 꿈꾸는 다락방 1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월트 디즈니는 소리 VD 기법의 전문가였다. 디즈니는 투자 거절을 받을 때마다 검지를 관자놀에 대고 이렇게 외쳤다. 내 생산력이 내 현실을 만든다. 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나는 이미 디즈니랜드를 건설했다. 월트 디즈니에게는 이 습관이 있었기에 320번이 넘는 거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꿈은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수한 시련과 좌절을 동반한다. 그렇다면 시련과 좌절을 이기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마치 광신도들이 그러하듯 꿈에 미친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VD 기법의 목적은 꿈에 미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꿈에 미친 사람만이 월트 디즈니처럼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안 된다라는 판정을 내린 일을 오직 홀로 된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밀어붙이는 비현실적인 행동을 하고 비현실적인 행동만이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VD 기법의 꿈을 이루어주는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존재하는가? 물론 VD 기법의 꿈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VD 기법 자체가 꿈을 이루어주지는 않는다. VD 기법을 아무리 열심히 실천해도 형식에 그친다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VD 기법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두 눈에서는 빛이 난다. 그 사람의 가슴은 뜨겁다. 손가락을 갖다 대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한편으로 그는 미친 사람이다.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즉 그는 꿈을 꾸리기 위한 모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의 힘은 오직 행동에서 나온다. VD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VD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 다름 아닌 VD가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꿈꾸는 다락방에서 소개한 VD 기법에 스스로 만든 VD 기법을 사용해도 되는가? 무방하다. 어떤 VD 기법이든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수만 있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을 미친 듯이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최고의 VD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법을 한꺼번에 사용해도 되는가? 무방하다.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해도 좋고 9가지 기법 전부를 한꺼번에 사용해도 좋다.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꼭 VD 기법을 실천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믿음과 행동이다. 만일 당신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 실제로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면 굳이 VD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당신은 이미 꿈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VD 기법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VD 기법은 당신을 꿈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VD 기법 전문가가 있는가? 없다. 한국의 VD 기법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칭 VD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몇몇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 배운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 허나 그렇다고 좋을 것도 없다. 당신이 VD 기법에 정통하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핵심은 열정이다.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결단이다. 모두가 안 된다라며 고개 저을 때 된다라고 외치며 뛰어드는 행동이다.
만일 VD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꿈을 이뤄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현재도 꿈에 미쳐 살고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VD 기법을 배워도 좋을 것이다. 허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배우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싶다. 당신 또한 그 사람들처럼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던가. 설령 VD 기법을 하나도 모른다고 해도 꿈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한국 최고의 VD 전문가다. VD의 진정한 힘은 기법이 아닌 삶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VD 기법을 가르칠 생각은 없는가? VD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VD 기법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맹세컨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VD 기법을 전수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대중을 상대로 VD 기법을 가르친 적은 딱 한 번 있다. 앞으로도 VD 기법을 전수할 생각은 거의 없다. 물론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허나 당분간은 절대로 아니다. 내 부족함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기법 자체에는 어떤 힘도 없다. 기법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핵심은 꿈에 미친 열정과 꿈에 미친 행동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세계 최고의 VD 전문가로부터 최고의 기법을 전수받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오직 스스로 불타오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기법은 좋은 것이다. 허나 본질적으로 기법은 부록에 불과하다. 기법을 배우는데 연연하지 말라. 대신 핵심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라. 꿈을 세우고 그 꿈에 미쳐라. 그냥 미쳐라. 미치는 것도 노력이다. 만일 당신의 꿈에 미치면 당신은 저절로 VD 기법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오직 꿈에 집중하라. 정신의 영화관 기법 같은 고차원적인 VD 기법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꿈꾸는 다락방이 독자들께 막 사랑받기 시작할 무렵 특강을 많이 하게 됐다. 특강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으면 꼭 누군가가 찾아왔다. 우리나라의 정신의 영화관 기법을 소개해줘 고맙습니다. 저는 이 기법을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저도 모르게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법 때문에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디 이 기법을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이 말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뛰는 놈이야 나는 놈 있다는 속담의 의미를. 나는 정신의 영학의 기법을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쉽고 우리나라에 소개한 첫 번째 인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미 우리나라의 숨은 VD 고수들은 오래전부터 정신의 영학의 기법을 스스로 실천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름 아닌 이 깨달음이 나를 겸손하게 했다. 현존하는 세계적인 인물 중에 정신의 영화관 기법을 가장 열심히 실천한 사람이 있다.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다. 타이거 우즈는 세계적인 골프 스타들로부터 그의 골프 실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선수다.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지난 행적을 살펴보면 두 가지 비결이 눈에 띈다. 첫째, 노력이다. 최경주 선수는 자기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골퍼들 사이에서도 연습벌레로 소문난 사람이다. 최경주 선수를 만나려면 연습장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 최경주 선수에게 한 번은 기자들이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타이즈 우즈가 당신보다 더 성공한 겁니까? 최경주 선수의 대답이 걸적이었다. 그가 나보다 더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신의 영화관 기법이다. 내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는 VD 기법 전문가다. 그가 스스로 공부해서 VD 전문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자기 개발 작가나 동기부여 강사들로부터 VD 기법을 전수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는 특히 소리 VD와 정신의 영화관 기법으로 타이거 우즈를 교육했다. 타이거 우즈가 6살이 되던 해부터 그의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다는 테이프의 내용 중 일부다. 나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확고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장애물을 만나면 환하게 미소 짓는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견뎌나간다. 나는 언제나 목표에 집중한다.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다. 나는 태산조차도 움직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면에는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 나의 결심은 강력하다. 나는 나의 결심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타이거 우즈는 10대 시절부터 정신의 영화관 기법을 실천했다. 그의 영화관에는 당연히 골프가 등장하는데 골프 역사의 전설적인 명성을 남긴 이러한 골퍼들의 모든 장점을 한 몸에 가진 존재로 설정된 가상의 선수와 상상의 18호를 도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결말이 재미있다. 타이거 우즈는 언제나 자신이 승리하는 것으로 영화를 끝냈다고 한다. 아무튼 타이거 우즈는 상상의 훈련을 통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천재적인 골퍼들과 현존하는 모든 천재적인 골퍼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천재적인 골퍼들을 이길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그렇다고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처럼 아이를 교육당에 나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 타이거 우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골프에 미쳐 있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모한 천재 교육에 반감이 없었다. 만일 당신의 아이가 타이거 우즈처럼 뭔가 한 가지에 미쳐 있다면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처럼 교육해도 별탈이 없으리라. 허나 그렇지 않다면 아이를 타이거
타이거 우즈처럼 키울 욕심일랑 얼른 버리는 게 좋다. 성공하기는커녕 노이로제에 걸리거나 히스테리한 성품의 소유자가 돼서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까딱 잘못하면 정신의 영화관에서 정신병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장에서 7년 넘게 수천여 명의 아이들과 만나고 교육 관련 책을 여러 권 낸 나의 판단으로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 좋다. 그러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냐고. 아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훨씬 높고 당연히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 서적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으므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아무튼 타이거 우즈는 천재적인 노력과 함께 정신의 영화관 기법을 사용해서 세계 정상에 올랐다. 타이거 우즈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던져준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불드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무시무시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최고 될 수 없다는 사실, 정신의 영화관 기법이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VD 기법을 아무리 열심히 따라해도 선명한 영성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사람은 다음에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1. 진정으로 이루고는 꿈이 없다. 2. VD 기법을 대충 실천하고 있다. 3. 시각화 기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 해법은 다음과 같다. 1. 꿈을 만들면 된다. 2. VD 기법을 간절하게 실천하면 된다. 3. 시각과 기법 대신 변형된 소리 VD를 할 것을 권한다. 굳이 영상을 떠올리려 하지 말고 이루고 싶은 꿈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횟수는 많을수록 좋다. 정신의 영화관 기법을 실천해 보았는가? 잘 안 된다. 2.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 대신 이상한 기분만 든다. 3. 이런 걸 꼭 해야 하는지 의구심만 든다. 4. 자꾸 이상한 영상이 보인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시 중지해야 한다. 꿈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꿈을 이루어주는 기법 역시 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VD 기법을 실천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헛수고한 셈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반면 이상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이상한 믿음이나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이상한 행동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갖게 된다. 만일 정신의 영화관 기법을 실천하면서 믿음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얼굴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또는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VD 기법 따위는 때려치우는 게 좋다. 대신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길 바란다. 내가 진정 꿈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꿈을 가진 사람 흉내나 내는 사람인지 즉 진짜인지 가짜인지 철저하게 따져보라는 말이다. 이렇게 자기 반성을 끝낸 뒤에 꿈을 재정립하고 사진 VD나 글 VD, 소리 VD 같은 기본적인 VD 기법부터 실천하길 권한다.